현대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은 제명천왕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았던 천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유언이라고도 할 이 작품의 내용이 풀린 이 내용이 한국과 일본인들이 그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을 핵심 구절 몇 구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 글자 오욕지가 있습니다. 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오입니다. 욕은 욕심내다, 바라다 욕입니다. 끝은 지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구절은 뜻과 발음의 법칙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향가 표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한자는 앞에 나오는 한자는 뜻으로 쓰고 뒤에 나오는 한자는 뒤에 나오는 글자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는 뜻으로 쓰면은 나 바라다가 되겠습니다. 맨 뒤에는 한자의 발음, 그러니까 나 바라다 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나는 바라지. 어가는 뜻, 초사나 음에는 발음으로 읽는다라는 뜻발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바라지. 이것은 고대 한반도어입니다. 제명천왕은 고대 한반도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있었던 여인이 틀림없습니다. 세 글자만 풀어도 바로 이 여인이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글자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심이라는 두 글자, 저심이 있습니다. 본문에. 저는 뭐냐, 밑, 심은 깊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뜻으로 외우면 밑을 깊게 하라. 다시 말해서 기초를 깊이 하라. 나라의 기초를 깊이 해달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한국어 어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어가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나는 먹는다, 밥을이 아니고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러한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명천왕은 우리말 어순에 따르고 우리말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명천왕은 언제 일본에 갔는지는 모르나, 누구의 후손, 몇 대의 후손인지는 모르나 그 여인의 조상은 반드시 한반도 출신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고대 한반도어를 풀어야만이 매끄럽습니다. 앞에 두 글자 포예를 보겠습니다. 포는 포구할 때 포, 예는 한자의 발음, 그러니까 뜻과 발음으로 포구예 이렇게 풀이되겠습니다. 제명천왕이 어디 있었죠? 후쿠오카 포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쿠오카 포구예 이렇게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글자 주증입니다. 증이라는 글자는 고대 찌라고 읽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는 구술찌입니다. 그러면 구술과 찌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진주알이 깨어질 찌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을 메꾸는 것이 바로 향가를 푸는 가장 어려운 상상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도 주증을 진주알이 깨어질지라도 찌라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한가를 풀면서 가장 제가 고통스러웠던 것이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능숙하게 구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두 글자 불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12번가의 핵심 구절입니다. 습은 줍다. 그러니까 불습하니까 줍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더라도 백제 구원군 파병 계획을 줍지 말라, 주워 담지 말라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풀 수 있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설이니까 죽기만 한다고만 풀리는데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이걸 제가 못 풀었다는 것입니다. 상상력 빈곤 때문입니다.
제명천왕이 자신의 죽음을 진주알이 깨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은유입니다. 만엽집에는 이러한 최고급 은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실로 만엽집은 향가는 은유의 숲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명천왕을 최고급 가인이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인들이 제명천왕의 향가 작가로서의 위치를 재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명천왕은 명백히 한반도와 깊은 관계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완벽한 한반도를 구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주처럼 아름다운 향가 작가였습니다. 그녀를 방치하기에는 너무도 아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가라는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가사의 내용대로 이유를 만들어버리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천왕 사망 이후의 역사는 만엽집 12번가의 가사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왜? 향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12번가는 제명천왕이 자기가 죽은 후에도 백제 구원군 파병 계획을 뒤집지 말라 이렇게 한 유언이었습니다. 제명의 유언인 것입니다. 파병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이 작품을 지금까지 일본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풀고 있었을까요? 현재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풀이를 한번 보시죠. 보고 싶었던 노시마 보이셨네. 깊고도 깊은 악원의 포구 속의 진주는 못 주었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었던 노시마 보이셨네. 깊고도 깊은 악원의 포구 속의 진주는 못 주었네. 사진의 이 두 사람은 일본의 향가 만엽집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시는 나카네시 스스무 교수입니다. 제가 나카네시 스스무 교수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며칠간 수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도 이 일본인들의 지난 1000년간의 이 풀이가 제명천왕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본인들도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일본 서기도 풀지도 못하고 만엽지도 풀지도 못하고 이 부분의 역사가 온통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만엽집을 못 풀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과연 여러분께서는 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만엽집 풀이 방법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쿠라 신베이라는 일제강점기 경성 제국대학교 교수가 한국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풀이법을 바로 향가에 적용해서 풀어놓았습니다. 그 방법을 양주동이 이어받았고 다른 연구자들도 이어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이 만엽집 엉망으로 풀어놓은 거야.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탓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향가까지 일본의 해독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향가 해독까지 망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향가 해독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향가 제작법에 관한 풀이는 그 앞뒤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제시해 줍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은 이 작품을 보십시오. 제명천왕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를 보면은 장례도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갑니다. 천왕이 죽었는데 왜 그 잠시 수도를 못합니까? 그런데도 백제 파병이 차질 없이 쭉쭉 진행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유언이요? 만엽집 12번가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천왕 사망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급변 사태에도 불구하고 백제 파병을 그런다면 사람들은 스테이하자, 중지시키자 또는 간두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천왕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단자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12번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12번가라는
향가, 이 향가의 신이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가의 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향가의 신의 노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명천황 사망 이후 백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